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국경훈입니다. 우리가 뭔가 큰 결정을 하려고 하면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신중히 결정을 하죠. 성형수술도 마찬가지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가장 첫 단추는 지금 내가 과연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가? 수술로 내가 원하는 바를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을 계획을 한다고 하면 병원도 알아봐야 되고 어떤 코 수술을 하면 좋을지도 알아봐야 되죠. 병원에 방문하시기 전, 상담 전이죠. 내 코가 어디가 문제인 건지에 대한 답을 좀 스스로 해보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대부분 아는 용어들이지만 상담 때 의료진과의 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코 수술을 할 때 쓰이는 부위의 명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뉴진스의 민지 씨죠.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민지 사진을 갖고 오시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 코가 제일 낮아지는 지점, 눈과 눈 사이 부분이죠. 여기를 콧대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의학적인 용어로는 비근점, 그리고 코끝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콧등, 코끝 쪽, 좀 이제 둥글둥글한 부분이 있는 느낌은 우리가 코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코끝이 뭐 높다, 뚱뚱하다, 낮다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코의 양쪽 볼은 콧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코의 가운데 기둥 부분, 인중이랑 코끝을 이어주는 콧구멍 사이의 가운데 기둥 있죠. 비주와 인중이 만나는 지점, 이 지점은 비하점. 우리가 보통 정면에서 봤을 때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코의 길이에요. 코의 길이는 비근점에서부터 코끝까지 여기에 길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정도가 수술을 할 때, 상담을 할 때 부위의 명칭에 대한 이야기고요. 지금부터는 상담을 하실 때 의료진한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어디가 어떻고 어디가 어떻다, 본인의 코 모양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민지 씨 사진이에요. 정면에서 봤을 때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첫 번째로 코의 길이가 있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길이, 그리고 콧대의 폭, 그리고 코끝의 폭, 그리고 콧볼부터 콧볼까지의 전체 코평수. 먼저 길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있죠. 길이, 이 비근점부터 코끝까지 어떻게 하면 길어지고 어떻게 하면 짧아질까요? 일단은 길이가 길어지기 위해서는 비근점이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코끝이 아래로 내려가면 길이가 길어지겠죠. 아바타의 코 모양을 보면 비근점, 콧대가 매우 높아서 이마 쪽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현준 씨죠. 코끝에 포인트가 아래로 많이 쳐져 있어서 보통 이제 화살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콧구멍도 전혀 보이지 않으시죠. 이런 식으로 코가 긴 분들을 코가 길이가 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보통 부축이 생긴 코들이 코가 짧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코의 길이감적인 부분에서 코끝의 위치가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코는 짧아지고 코와 입술이 이루는 각도 넓어지는 이런 이제 짧은 코 형태는 코끝의 위치와 비순각, 코와 입술 사이의 각도로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비근점의 위치는 신세경 씨죠. 이렇게 눈을 편하게 떴을 때 제일 낮은 부분이 눈꺼풀의 제일 윗 라인과 일치하는 경우가 좀 자연스러운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의 전체 길이, 코끝까지의 높이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1.5대 1 정도 되면 적절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코끝의 길이감은 비주와 인중의 각도에도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 길이 대 높이 비율을 봤을 때 높이보다 길이가 한 1.5배 정도 길다면 이상적인 비율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민지 씨 사진으로 돌아와서 코의 넓이, 정면에서 봤을 때는 길이뿐만 아니고 코 넓이도 보이게 되죠. 코뼈가 있죠. 코뼈 중에 이 코 등 라인이 차지하는 부분이 하이라이팅 되는 부분 있죠. 넓이를 평가를 할 때 한 80% 정도 되면 그렇게 막 넓은 뼈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코끝 있죠. 코끝의 두께감이 전체 콧볼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2가 넘어가지 않는 한 3분의 1 정도라고 한다면 적절한 두께 코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분의 2 이상, 60%, 한 70% 이상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조금 코끝이 뚱뚱하다, 살짝 복코기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체 코평수의 폭, 눈 앞꼬리에서 이렇게 내렸을 때 수직으로 삐져나가지 않으면 코가 그렇게 넓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콧대가 넓거나 코끝이 넓거나 혹은 콧볼이 넓거나 각각을 교정하는 수술들이 있거든요. 이런 복코 교정이라든가 넓은 코 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신세경 씨 사진이죠. 요즘은 조금 다른 뭐 아이돌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나 이런 사진들을 많이 가져오시는데 이 사진 정말 유명한 사진이거든요. 예전에는 거의 한 10분 중에 대여섯 분 이상은 정말 신세경 씨의 이 옆 라인 요 사진을 많이들 가지고 오셨어요. 이렇게 측면 모습을 보면 예쁜 코의 대부분의 모습들이 좀 담겨 있거든요. 먼저 콧대의 높이죠. 눈동자보다 8mm 정도 올라와 있으면 높이감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10mm가 될 수도 있고 11mm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정도 높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 흔하지는 않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동양인들의 경우에는 콧대 뼈의 발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실 신세경 씨라고 한다면 정말 높이감이 좋은 이런 코 모양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봤을 때 내 코가 뭐 8mm가 나와 있는지 9mm가 나와 있는지 자를 대고 찍지 않은 이상은 잘 확인을 하기가 힘들어요. 쉽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신세경 씨 사진 보시면 반대쪽 눈, 오른쪽 눈의 눈동자, 뭐 속눈썹 라인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콧대가 반대쪽 눈동자라든가 이런 눈의 구조들을 좀 잘 가려주면 어느 정도 콧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콧대가 반면 낮으신 분들은 반대쪽 눈동자나 뭐 속눈썹 라인이 보이겠죠. 두 번째로 볼 것은 콧등의 형태죠. 성형외과에서 뭐 직선이다, 뭐 반버선이다, 직반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요즘 사실 그런 코를 많이 안 하기는 하죠. 반버선, 코끝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완전 직선적인 코. 보통 남성 코를 이런 느낌으로 많이 하죠. 반버선, 직선의 중간이라고 해서 직반버선, 직반 라인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연스러운 코끝의 위치와 높이 완전 곡선적이지도 않고 완전 직선적이지도 않고, 신세경 씨 코를 보면 코끝에서의 느낌이 거의 직선에 가까운 직반 느낌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코끝의 높이죠. 콧대의 높이가 있으면 코끝의 높이도 체크는 해봐야죠. 아까 말씀드리기로 코의 길이는 코의 높이의 한 1.5배 정도 되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코의 높이는 코의 길이의 한 3분의 2 정도 확보가 돼야 어느 정도 높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코의 경사도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콧대와 코끝의 높이가 정해져 있으면 이 각도, 코의 경사, 기울기가 나오죠. 보통은 30도에서 한 35도 정도 되면 적절한 코의 경사를 갖고 있다. 너무 코가 누워있거나 혹은 너무 서있거나 그러면 아까 보셨죠? 아바타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색한 코 모양이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코 가운데 기둥, 이제 비주와 인중이 만나는 각도, 비순각 코, 입술 사이각. 보통 남성분들은 90도, 95도 정도 보고요. 여성분들은 95도에서 한 100도 정도까지도 조금 더 넓은 각도로 괜찮다, 이상적인 각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각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코는 점점 위를 향하고 짧은 코가 될 거고, 점점 각도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코끝은 더 아래로 처져서 긴 코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 비순각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비순각 자체는 괜찮은데 그래도 코가 짧아 보이고 들려 보이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셨던 분의 이제 전후 사진이거든요. 수술 전의 모양을 보시면 비주 그리고 인중의 각도 자체는 괜찮으세요. 뭐 한 95도, 100도 뭐 요 사이에 그냥 이상적인 각도 안으로 들어와 보이시죠. 하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 코가 짧은 느낌이 있고 콧구멍이 많이 보이는 느낌이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이게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런 경우는 그냥 이 비순각 자체가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비주와 인중이 이렇게 있어야 될 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형태로 코 모양이 자리 잡힌 겁니다. 그래서 코는 짧아지고 입은 나아 보이는 느낌이 들겠죠. 사실 엄밀한 의미의 비순각은 비하점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내렸을 때 이 선과 콧구멍의 장축의 선, 요 부분이 이루는 각도를 보통 비순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 비순각을 보시면 글쎄요, 이제 120도, 뭐 130도 이상 넘어가 보이죠. 실제로는 비순각이 굉장히 넓은 형태의 코를 갖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수술을 했냐면 비주는 내려주고요, 인중은 세워주고 이렇게 되어 있던 코를 이렇게 바꿔준 형태로 코의 모양을 교정을 했습니다. 비하점에서 수직으로 내렸을 때, 그리고 콧구멍의 장축, 제일 긴 부분들 있죠? 이렇게 각도를 확인을 해보면 훨씬 더 각도가 줄어든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실제로 이렇게 각도가 넓었던 비순각을 95도 내지 100도 이 정도 사이로 맞춰주는 수술을 해야 정확한 비순각의 위치와 비하점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코 수술을 계획하고 계셨던 분이거나 혹은 평상시에 코가 너무 컴플렉스였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자기 코 모양을 자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